예, 31회 기출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설명인데 옳은 것은 해서 또 영어 비슷하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틀렸는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중개보조. 확인 설명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절대 안 된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현장 안내하고 일반 소모, 법에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옆에 볼까요? 중개보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아니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지 중개보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면은 문제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쉽게 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그 소속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요? 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 꼭 낸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될 수 있다. 포함하니까 될 수 있다. 그래야지 될 수 없다 그러면 X. 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시험에 합격합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자격 취득. 아예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합격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니면 합격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X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자, 금액 얘기 안 했지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고 4번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의 매매 계약서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할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포함되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무가 있다. 자, 5번도 그냥 어렵지 않게 여기는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1번은 이제 어렵진 않았지만 옳은 것은 해서 시간을 약간 빼앗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괜히 좀 어려우면 이제 올해 시험 어려우려나 좀 그럴 겁니다. 30일 있다가 나름대로 접수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딱 기선제압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이제 개설 등록인데 우리 등록은 등록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건 갖춰라.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거.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안 된다. 시험 합격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아라. 실무교육. 무슨 교육이냐고 꼭 묻습니다. 실무교육 연수 아닙니다. 거래사고 아닙니다. 예방 아니고요. 직무교육 아닙니다. 계속 시험 문제 내보고 있습니다. 사무소 확보하세요. 입니다. 그리고 결결사유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정말 중요한 거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금 얼마 그리고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인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안 받는다. 그입니다. 오로지 14조만 영위를 할 목적. 그리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임원사원에서는 대표자는 제외해야 됩니다. 포함한 이런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라. 임원사원 다 받아라. 기입니다. 여기도 사무소 확보 나머지는 똑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라고 했는데 한번 1번 보실까요? 한 명 회사가 계속 내고 있네요.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교육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한다. 자, 임원사원 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답은 1번.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실까요? 자본금 이상하네요. 2번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인 우리 농협이 보증 설정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오고 그 농협하고 협동조합도 다릅니다. 협동조합법 기본법상 이제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1,000만 원이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얼마요? 5천만 원. 금액 뭐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회사 설립도 못한다.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실까요?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답을 그냥 3번으로 바꾸십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가 아니라 제외하고 제외한 그래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포함 때문에 그 한마디가 틀렸습니다. 앞에 뒤에는 맞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한다고요? 아니요. 대표자는 제외하고 임원사원만.
그 숫자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X. 정말 3번 정도의 정답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실까요? 사단은 사람의 단체입니다. 여기는 친목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업 안 할 거냐, 보수 안 받을 거냐 이럴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사단, 재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그리고 협동조합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사단, 또 재단, 이것도 네겠네요. 사단이나 재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너무 엉뚱한 조개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까지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우리 명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1번이 바로 정답. 그러니까 정답 찾기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옆에 이제 자, 3번에 보실까요? 결격사유. 정말 꼭 우리 결격사유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12개. 그러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부터 저기 법인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12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를 모두 박스에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등록 신청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기업번 보실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주 정확하죠. 정말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재산이 없어요. 사고 치면 물어줄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막 함부로 중개를 합니다. 아예 그냥 돈을 무조건 아예 받거나 아니면 또 물어줄 게 없으니까 겁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복권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 신청이 안 되고, 그리고 파산됐을 때는 중개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결격으로 등록 취소할 겁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고요. 두 번째, 피특정이 두 번째 나옵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입니다. 자, 니은보 보실까요? 피특정 후견인,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후원이 잠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신 멀쩡합니다. 후견인도 법률행위 하고, 그다음에 피특정 후견인도 법률행위 그대로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여기는 일시적으로 후원만 좀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결과사유 아닙니다. 니은번은 결과사유 아니고요. 그럼 이제 니은번 들어가는 3번, 4번 이런 거는 벌써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임원이 있는 법인. 하여튼 임원 사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12번째다. 그입니다. 자, 디귿번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해산.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해산입니다. 자, 해산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기 아무리 봐도 12번째까지 결격사유에 해산은 없습니다. 해산은 없습니다.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그렇게 등록 취소돼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본금 마련하면 사무소 확보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없어서 아예 해산한 거니까 그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이런 사람은 결격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입니다. 언제든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 기업번하고 이제 디귿번 이 두 개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실까요? 정말 아주 거의 똑같죠. 바로 앞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중개대상 물개입니다. 칠판에 써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저번에 문제보다 요 놈은 그렇게 조금 더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기업번 볼까요? 공장 그리고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무슨 재단? 공장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중개사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뭐 광업권, 기계기구, 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떼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기업번이 없는 4번은 정답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호 보실까요? 영업용 건물의 시설 비품 아까 써봤네요. 12개입니다. 유형물, 그리고 거래처나 그 다음 신용,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이게 권리금입니다. 자,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교시됩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벌써 2번, 그 다음에 5번 틀렸네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본에 볼까?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 풀면 금방 풀립니다. 돈만 갚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더 안전해요. 여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개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니까 토지의 정착물이 미등기. 하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상 이다 아니다? 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그 권리금 하나 빼놓고 기억번, 그다음에 디귿번, 니을번, 답은 3번. 자, 이 정도는 아주 쉽게 그냥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에 이제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서 이제 등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좀 종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꼭 여러 문제는 몇 개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그렇죠. 중개 보존이 될 수가 없다. 뭐에 해당되니까 금방 보셨던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입니다. 무상이면 대여할 수 있다. 그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양도대여는 무조건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이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가 커봐야 6개월입니다.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경과가 됐네.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무도 되고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임원사원도 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4번에 보실까요? 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자, 성명을 사용하겠다. 이름 같이 써보자. 공이라고 했습니다.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또 제재 가지고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도대여입니다. 근데 양도대여인데 자격정지입니까? 아니요, 입니다. 부정양도, 자격 취소. 여기도 살짝 속였습니다. 자, 4번이 바로 틀렸다. 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잘못해 놓으시거나 안 보이면 정답 없다고 계속 몇 번을 다른 문제 계속 볼 겁니다. 4번이 바로 정답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4개 있었을 겁니다.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요소였습니다. 그 양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5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맞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겸업은 자 겸업은 정말 많이 해봤는데 한번 6번 겸업만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겸업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겸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자, 132페이지 이제 문제 바로 6번. 꼭 6번 정도 가면 이제 겸업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거의 A형 문제는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겸업을 할 수 있다는 6개. 한 문제는 매년 꼭 문장 조심하세요. 박스 문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겸업 찾아라 아니면 아니고 찾아라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용도가 꼭 맞아야 됩니다. 상업용입니다. 근데 상업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31회 때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없던 문장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용도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공업용에 농업용에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자, 공업용 건축물 아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건축물도 아닙니다. 무슨 비닐하우스를 관리하실 겁니까? 하게입니다. 및 그리고 이제 주택. 근데 여기서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다음에 이제 자,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 그리고 연립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개론수도 자주 나옵니다. 자, 주택의 이제 자, 임대 관리입니다. 임대 관리 등, 자, 임대 관리 등 그리고 부동산의 뭐를요 관리 대행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이제 자, 임대업 하자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하다고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부동산의 관리 주택관리사가 할 건데 그 관리를 안 하는 거. 자, 그걸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대행. 자, 대행이다 보니까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주택관리사냐라고 있습니다. 관리업은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관리 대행. 자, 토지를 무슨 관리를 할까요? 토지의. 그리고 관리 대행. 관리 대행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치사하게 주택의 임대 관리는 되는데 뭐 주택 용지에
관리된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말이 안 되고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험 문제가 주상 복합 건축물의 임대 관리된 그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묶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말 우리 문제 30일 때는 좀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경, 니은 좀 이따 볼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우리 부동산은 이제 세에게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딱 놀리지 마세요.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 그리고 상담이 다 연결돼야 됩니다.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력 정보 제공 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게 개발업도 나와봤습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아니고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상담도 내봤습니다. 개론 배운다고 투자 상담 별놈 소리 다 합니다. X고요. 그리고 뭐 증권 발행도 얘기해봤습니다. 뭐 유동화 회사입니까? 말이 안 되고입니다. 금융의 알선까지 이제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얘기해보고요. 꼭 개론에서 쓰던 문장을 다 끌어다가 되냐고 안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아이고 그냥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라고 해야지 말이 안 되겠지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요. 창업을 준비하는 소속도 임원사원도 죄도 아니고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하실 분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누가 경영한다고요? 저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로지 개업만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개업 그러면 법인이 됐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됐건 부칙이 됐건 다 가능하고 경영 정보나 그리고 경영 기법입니다. 경영 정보나 기법의 그리고 제공이라고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 그거는 컨설팅 그리고 요건 경영 컨설팅 프랜차이즈 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도 내봤고요. 너무 엉뚱합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말이 안 되고요.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는 개업 아직 안 했잖아요. 창업을 준비 이런 것도 아예 있습니다. 무슨 임원이다 사원이다 아니오입니다. 임원이나 사원 대상도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 사람 대상은 아니고 아마 소속이라고도 속여볼 겁니다. 무슨 종업원을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십니까? 아니다. 보셔야 돼요.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4번은 이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냥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나 그다음 이제 뭐라고요? 주택. 자, 건축물 및 그리고 주택의 그러면 주상 그래도 괜찮겠나? 맞습니다. 자, 주택에 이제 분양된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견본주택입니다. 뭐 홍보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분양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분양업 X라고 씁니다. 자, 분양을 업으로 한다 X고요. 그리고 토지 분양 대행 아닙니다. 자, 분양업 여기도 X고 그리고 토지의 요 토지에 분양 대행 토지에 관리 대행 다 안 돼요. 무슨 토지를 여기입니다. 무슨 토지를 토지 위에는 상가나 그리고 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에서 주택하고 상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어차피 이사원이니까요. 의뢰를 받아서 무슨 업체? 이사업체 그리고 도배. 자,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영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사나 도배 업체 뭐라고요? 소개. 자, 나올 문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소개입니다. 자, 소개 대신에 운영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이사업체를 운영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입니다. 자, 이사업체 운영 말고 전화번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자, 서비스입니다. 용역의 뭐라고요? 알선. 근데 또 용역의 알선을 또 용역의 제공 이런 적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용역의 제공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용역업 정말 나올 문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업으로 한다,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그건 아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 대상입니다. 자, 경매 대상, 공매 대상 부동산이 바로 이제 뭐를 하느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나 자, 그리고 공매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인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의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공매 부동산인데 여기다가 동산 이런 쪽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 자, 권리를 분석한다는 거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도 자, 저당권이 선순위이다. 그리고 그 후에 상가 건물 주택임차인이 들어갔다. 말소근역을 아래에 있다. 소멸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을 할 수가 있고요. 입찰장 가서 입찰표 쓰는 방법, 보증금 내는 방법 알려주고 보수를 여기는 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입찰 신청, 매수 신청의 대리, 입찰이나 그리고 매수 신청을 바로 이제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리. 그럼 민법 배우셨죠? 본인에게 효과는 죄다 가고요. 그냥 법률행 의사표시만 대리인이 하고, 자, 이 매수 신청에 바로 뭐를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에 바로 대리. 요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등록 안 해도 여긴 등록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모든 개업 공인주사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칙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개업 공인주사 그럼 꼭 부칙 때문에 여기는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등록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모든 개업 말고 부칙은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입니다. 먼저 자, 문제가 이제 한번 이제 6번 정도 보실까요?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기업번 보실까요? 주택의 그랬으면 맞았습니다. 근데 주택용지 그랬습니다. 정말 아주 속였습니다. 주택용지, 주택용지면 땅. 아마 주택 부지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택용지도 땅입니다. 땅의. 그러면 토지에 분양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에 관리된 이제 또 분양돼 말고 관리대행 나오겠네요. 그게입니다. 하다 주택용지 땅이니까 기업번호 안 들어갑니다.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이 들어가면 이제 전혀 엉뚱한 1번이나 4번 중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그 둘은 답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에 이제 주상. 아까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이러니까 이제 주상 복합 건축물의 분양이나 관리대 주상은 가능하죠. 주택 그리고 상가 되니까요. 주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은번은 가능합니다. 자, 니은번 들어가야 되니까요. 2번 중에서 5번 중에서 답이겠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기업번, 니은번, 요 두 개가 아주 나란히 애매했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금방 엉뚱하네요. 뒤에. 자,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맞는데, 금융의 알선, 금융알선 아니고입니다. 무슨 금융알선? 말이 안 돼요. 이 사업체의 알선이지. 그입니다. 디귿번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시면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뒤통수 여러 번 맞게 생겼네 여기입니다. 동산 말고 부동산이었습니다. 니르번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답은 5번 아니에요. 그입니다. 네, 미음번에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누굴 대상하다. 개업이니까 앞에가 법인이건 공인중개사건 부칙이건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의 제공, 경영기법의 제공 가능해요. 요 미음번은 들어갑니다. 니은하고 미음 요 두 개 답은 2번.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분사무소는 꼭 주된 사무소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나서 시군구마다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누구 둬야 된대요? 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주된 사무소가 알린다 나가보라고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보준 설정을 먼저 합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것 7번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면 동일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근데 둘 수 있다? 동일한 군인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개입니다. 시군구마다 하나. 그래서 군에는 하나만 두라는 겁니다. 동일한 군이니까 다른 군은 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X고요. 자, 두 번 보실까요? 자, 인가라고 해놨습니다. 개업공인주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 처음부터 인가를 받는다고요. 무슨 인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닙니다. 등록을 받아야 한다. 자, 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자, 2번 너무 엉뚱하고 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입니다. 토지걸 허가입니까? 그입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죠. 법인만 가능하니까 부칙.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아니죠.
중개법인만 가능합니다. 농협 등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 전혀 적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필요가 없다. 교육받을 필요도 없다. 보준 설정이나 해라. 그럴 겁니다. 자, 네 번째 엉뚱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실무교육 받는 거 맞는데 누가 실시한다고 했나요? 무슨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실시 안 해. 직무교육이나 실시할 수 있겠죠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괜히 또 답을 또 5번으로 바꾸실 것 같습니다. 3번이 맞아요. 입니다. 무슨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입니까? 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쪽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복수 정답이 나와서 우리 법령에서 그런 일 거의 없는데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8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자, 등록증에다 포인트를 잘 두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그런데 않는 것은 뭘까요? 등록증을 첨부시켜라.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 필요하죠. 그입니다. 사무소 옮겨갔다.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필요하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두 번째, 사무소 영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폐업. 폐업이나 휴업에는 등록증 필요해요. 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입니다. 원본 필요하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근데 우리 분사무소에 무슨 등록증이 있습니까? 정말 분사무소에 등록증 아니다. 라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3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설치 신고에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뭐 신고서 써서 내면 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면 되고 그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에 거기에 등록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입니다. 여기도 신고 확인서 또는 신고 필증 해서 3번, 4번이 나란히 여기는 잘못됐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휴업은 당연히 필요하죠.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 여기는 필요할 건데 3번하고 4번은 자, 신고필증이지 등록증 아니다. 입니다. 문제를 정말 잘못 내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잘못 내서 이것만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 인장 등록인데 뭐 인장 등록 꼭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크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자, 법인의 우리 법인은 법인의 인장입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그리고 법인에는 크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다릅니다.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신고한 인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대신한다. 그리고 도장을 잃어버렸네요. 많이 쓰다가 보니까 옆이 떨어뜨리고 깨졌네요. 인장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7일. 꼭 자꾸 열흘이래. 엉뚱한 소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누가 제재를 가한대요. 입니다. 소속 그러면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 그리고 업무정지면은 등록증 주신 누구? 등록관청. 임자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9번에 이제 인장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자, 중개 보조는 엉뚱하다는 알죠? 중개물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중개 보조 인장 등록합니까? 계약서 막 씁니까? 교도소 가려고? 말이 안 되죠. 그럽니다. 보조에는 인장 등록 필요 없고, 확인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할 필요, 중개 보조는 없다. 그입니다. 자, 1번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저기 열흘 남았네요. 개업공사가 인장,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정말 이런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변경으로부터 열흘 이내? 아니요. 7일. 7일 이내입니다. 열흘 말고 무슨 이전입니까? 종업원 집 나갔습니까? 요 소리입니다. 그 변경을 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근데 열흘이면 늦었다. 업무정지 당한다. 7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정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냅니다. 무슨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류가 다 거기 있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그럴까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고요. 여기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등록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거기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보실까요? 자,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6개월 범위 안에서 맞죠? 기간도 맞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별표는 그렇게 안 세요. 3개월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5번 어렵지 않았는데 나머지 지문은 아주 괜찮은 지문들 많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도 꼭 이렇게 한 문제 정도는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10번 쪽으로 한번 할까요? 중개사무소 명칭.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5글자. 근데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명칭은 아니지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 맞아요. 그리고 문자 외에 성명도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명만큼은 반드시 어쩌라고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그리고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오히려 없다는 겁니다. 뭐 간판 설치해야 된다 그럴 겁니다.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명칭 맞지 않습니다. 사무소 간판 철거하시죠? 철거 명령 먼저 떨어집니다. 철거 안 합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사람 불러서 대집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법으로 대집행하냐? 여기는 행정대집행법, 무슨 민사집행법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공인중개사법도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명칭이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권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안 된다. 뭐 그거 사용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내봤는데 공인중개사 5글자 그 옆에 사무소 3글자 이렇게 8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정말 아주 답 쉽게 나왔죠. 1번이 바로 정답. 1번이 맞았습니다.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건 너무 황당하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입니다. 등록을 안 했는데요. 사용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X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필요가 없다고요?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도 반드시 그것도 잘 보이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는데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즘은 쉽게 내네요. 3번은 틀렸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다음에 4번째 보시니까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또 임자 바꿨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근데 간판 철거는 누가 명령합니까? 등록관청이 얘기입니다. 무슨 국장이 시도지사도 X고 국장도 X고 여기는 등록관청 2고 그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국장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명칭은 또 여기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명시해야죠. 그입니다. 너무 쉽게 그냥 지금 3번하고 5번 이거는 있다인데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둘 다 틀렸고 답은 몇 번? 1번. 요 답 찾기도 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11번에 이제 표시 광고 이렇게 명칭 외에 표시 광고도 한 문제씩은 꼭 단독적으로 자주 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낼 때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설명조에서 옳은 거래요. 옳은 거. 그리고 1번 보실까요? 중개 보존이 있으면 개업공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 보존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절대로 광고 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할 수 없다. 그리고 아예 명시할 것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 나요. 중개 보존은 광고를 못해요. 소송도 못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 오실까요? 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그다음 광고 방법은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죠? 아주 정확합니다.
법은 뼈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기. 자,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니까 아까 무거운 양도 였는데 중개사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그다음에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표시한 자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라고 합니다. 무거운 양도 그것만 신고 대상. 여기는 전혀 신고 대상은 아니고 입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포상금 받지는 못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명시해야죠. 입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다, 아예 틀렸다, 알 수 있다. 그입니다. 5번에 보실까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저 6개월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나 모니터링 업무, 그다음에 수탁 기관은 받은 기관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분기별이지 6개월 이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6개월이 나와요. 하다 몇 분기인지는 모르는데 하다 분기별로라고 해야지 6개월이라고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좀 까탈스러워서 답은 나왔지만은 5번이 좀 헷갈린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12번은 좀 간단했고요. 12번에 게시 사무소 벽에다 걸어놔야 한다는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이지 사본을 걸어놓지는 않아요. 여기도 원본 사본 갖고 계속 지금 장난합니다. 12번째 보실까요? 자,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은 근데 여기 게시해야 될 겁니다. 게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은 뭐래요? 딱 하나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근데 원본.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원본을 벽에 겁니까? 아니요. 등록 신청할 때 내죠. 분사무소 신고할 때 내죠. 교육 받았냐고 내는 거지 벽에다가 거는 게시 서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1번 X 자꾸 나왔었다. 2번 보실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자, 여기다 개인 또 여기다가 소속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료 확인증 냅니까? 소속 공인주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뭐 여기는 원본 4번 이런 거 아예 안 내오게입니다. 교육 받았냐라고 물어볼 뿐입니다. 그다음 3번 아마 3번에다가 정답 많이 했을 겁니다. 사업자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업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중개사무소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혼란을 일으켜서 많이 여기다가 정답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공인주사 자격증은 맞아요. 근데 여기다 사본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주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여기 사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본. 정말 4번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정말 4번에다가 또 정답을 콕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결정적인 답은 못 찾습니까? 이럽니다. 5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신고 확인서 원본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답은 바로 5번.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꼭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막 정답 찍게 많이 또 앞에다가 유도해 놨습니다. 정말 미끼를 막 다 던져놨습니다. 그다음에 13번까지 한번 나오실까요? 여기도 이전. 자, 이전도 반드시 현무제 내니까 분사무소 어디 가서 신고. 그리고 며칠 만에 신고입니다. 그리고 뭐를 내야 될까요? 자,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 확인서.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 재교부 자꾸 냅니다. 그래서 왜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전 전 행정 처분은 누가 하나.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 간청은 그 내용을 적합하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근데 여기는 왜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관할지역 왜입니다. 저 왜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자,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이게 교부가 될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자, 변경사항 기재는 왜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님도 찍찍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등록권자 안에서만 변경사항 기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소재지나 상호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겠지만요. 변경사항 기재하겠지만은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왜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적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어렵지는 않고 상식적으로도 적어내야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무슨 아니다가 맞습니까? 이다지. 그러면 업무 정지입니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맞습니다. 3번 더 X.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라고요? 아닙니다. 자, 어디라고요? 주에다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휴업 폐업도 주된 사무소입니다. 인장 등록도 하면은 주된 사무소, 죄다입니다. 그냥 중개 보수만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자, 분사무소의 소재지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4번 같은 것은 자주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쁘다고 있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과 그리고 후 정말 여기저기입니다. 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뭐한다? 송부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네요. 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이 5번 같은 것은 안 틀리고 자주 나왔대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좀 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4번부터 또 이제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제 뒤쪽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